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첫 소식 기상정보입니다. 지난 한 주 35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찜통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 날씨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섭 캐스터 전해주시죠. 그야말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어제 낮 기온 37.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벌써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의 낮 기온 35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대기 불안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예보가 더욱 잦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 예보와 함께 찜통 더위도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늘어나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6도, 밀양은 24도를 가리키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종일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창녕 35도, 김해와 거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가 23도로 시작해 남해 34도, 산청과 합천 35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민구단 경남FC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4강 진출의 희망을 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도민구단으로서 지역공헌 활동은 거의 없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 시즌 한국 프로축구연맹 시상식에서 경남은 2개의 상을 동시에 수상합니다. 관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단에 주는 플러스 스타디움 상과 기자단 투표로 마케팅을 가장 잘한 구단에 주는 팬 프렌들리 상입니다. 도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수들의 팬사인회와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연간 183회의 각종 마케팅을 펼치며 도민들에게 다가간 결과였습니다. 평균 관중은 2,5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강등 이후 지난해부터 이 같은 지역 공헌 활동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남이 속한 챌린지 리그에서도 대구와 안산, 안양 등 많은 구단이 지역 밀착 홍보 마케팅에 나섰지만 경남 구단은 손을 놓았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10명 이하로 절반 이상 줄었고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공헌에 나설 여력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또 어느 때보다도 선수도 열심히 또 해주고 있고 사랑 나눔 행사, 또 헌혈, 또 축구 클리닉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연승의 파죽지세, 10점 감점에도 8위를 달리며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하는 선수단에 이제는 도민들의 호응을 불러올 구단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16년을 끌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황폐해져가는 등옥 온천단지도 공원화될 예정이어서 영남알프스 관광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환경훼손과 위법성 문제로 난항을 거듭했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의 거센 반대로 신불산 노선이 폐기된 뒤 대안으로 제시됐던 간월제 구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입니다. 환경단체 또 통도사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다 겸하게 또 수렴을 해서 오늘 최저간으로 그렇게 대안을 정하게 됐습니다. 확정된 노선은 신불산 군립공원 복합 웰컴센터에서 간월제 동쪽 해발 930m를 잇는 1.85km 구간, 시간당 1,5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35인승 케이블카 14대도 운행됩니다. 총 490억 원이 투입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후년 완공됩니다. 모텔촌으로 전락한 이곳 등옥 온천단지도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관광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금지됐던 펜션을 짓고 상가와 음식점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원 계획을 뜯어 고쳤습니다.
또 온천수가 나오지 않는 온천장과 대중목욕탕도 원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남 알프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확충이 끝나면 매년 70만 명이 영남 알프스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통신사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했던 배가 원형 그대로 복원돼 실제 운항까지 됩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단절돼 있던 한일 관계에 화해의 씨앗을 뿌린 조선통신사. 약 500명의 외교사절을 태운 6척의 배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부산을 출발해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현재 2분의 1 크기의 모형이 제작돼 있는 조선통신사 배가 실물 크기로 또 실제 운항이 가능한 형태로 복원됩니다. 길이 34m에 너비 9.5m, 높이 3m로 좌우 6개씩의 노를 저어 움직이며 밑바닥이 평평하고 방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항일 교류 등과 같은 어떤 그 국가 간의 요구라든지 또는 교류사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옛 문헌의 설계도와 해양박물관, 일본 미술관 등에 남아있는 각종 기록을 토대로 오는 2018년까지 복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 척은 전시용으로 보존하고 다른 한 척은 실제로 승객들을 태우고 조선통신사 배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산과 일본 스시마를 오갈 예정입니다. 사람 위주로 또 육상 위주로 이때까지 재현이 된 셈인데 이제 바다로 이제 그 재현이 이제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조선통신사 배의 복원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그것도 민간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산문화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세 기관은 이번 조선통신사 배 복원 작업을 계기로 앞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다른 사업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야마구치현 해수욕장의 개장과 일본 소방관들의 인명구조를 위한 훈련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현 스오시마의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바다를 향해 어린이들이 일제히 달려갑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보육원 어린이들이 개장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은 푸른 하늘 아래 바다 위에서 튜브를 타고 물장구를 치며 올해 첫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自然がとても綺麗だと。手をあまりつけてませんけど、ダイヤモンドのように輝きを持ってます。ぜひ一度来ていただいたらと思います。 해수욕장 개장식에서는 마을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해 해수욕객들과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와 스오시마 등 4개 해수욕장이 같은 날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몸에 로프를 연결한 다음 높이 15m의 사다리를 단번에 올라갑니다. 야마구치현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기량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지하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종목은 5인 1조의 팀 단위로 참가했습니다. 2명이 7m 높이의 건물에서 로프로 하강해 구조자의 몸에 로프를 연결한 뒤 단시간 내에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경합입니다. 今年初挑戦でしたので非常に緊張したんですがとてもいい空気の中で大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 소방 경연은 인명 구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는 야마구치 현내 12개 소방 본부에서 대표로 선발된 대원 244명이 참가해 6개 종목에서 훈련 성과를 겨뤘습니다. 대회 우승팀은 히로시마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KBS 뉴스 시민부입니다. 국내 피폭자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합천 비핵 평화 대회가 오는 5일 합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제40회 소가야 문화제를 엽니다. 의령예술촌이 오는 10월 말까지 서각 작품과 궁예, 시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여름 낭만전을 엽니다. 거제시가 도심인 양정동에 광장과 공연장, 문화의 집을 갖춘 문화공원 건설을 추진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인력 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일회성 비용이 2천억 원 증가하며 3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분기 매출 2조 7천억 원에 영업손실 2,800억 원, 당기순 손실 2,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89% 늘고 영업손실은 81% 줄었지만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경남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철성 경찰청 차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정자가 경남경찰청장으로 있었던 지난 2014년 6월 행정대집행으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38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정부는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마창여객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지난달 초부터 파업을 시작한 마창여객노조는 창원시정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사측은 임금 문제만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비정규직과 휴일 문제 등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창원시가 마창여객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회피이며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통영어업 피해대책위원회와 진해만 굴어업 피해대책위원회, 진해만 멍게업 피해대책위원회가 통영 LNG 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LNG 발전소는 통영 바다와 관광을 파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온배수와 냉배수로 굴어업이 사양길로 들어서고 진해만 어업인도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발전소 인허가 기관인 중앙정부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천의 대표 여름축제인 2016 한강 레포츠 축제가 정양 레포츠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수중 마라톤 대회와 맨손 은어 잡기, 카누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편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는 오는 15일까지 특수 분장을 한 유령들을 체험하는 고스트파크가 개장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